자, 다음은 정치권, 그중에서도 여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문자폭탄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서로 다른 입장, 주장, 견해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충돌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당 문자폭탄 충돌. 조응천 의원은 이 문자폭탄 이거 받은 다음에 끙끙 앓는 의원들 많다. 이거 문제 많습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윤건영 의원은 이거는요. 선출직이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걸 갖고 그러세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다르죠? 보겠습니다. 조응천 강경파 70만 당원 목소리, 강경파의 70만 당원 목소리가 묻힌다. 그러니까 소수가 뭔가를 막 주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주민, 김종민, 김용민. 이분들 지도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분들 성공 방정식이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임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어요. 반면에 윤건영, 당신 민심 괴리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지도부도 문자폭탄 문제 안 삼는다. 대선 후보 경선 주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모임에 관한 얘기인데요. 조응천 등 여당 내 비주류 쇄신 모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런 강성 지지자, 당신 민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내겠다는 거예요. 쇄신 입장문 공동으로 내기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조응천, 윤건영 두 의원의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한 2, 3천 명, 한 2천 명 되시는 이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 김용민 의원은 이 박주민 혹은 김종민 그동안의 전당대회에서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예.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1위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강성 지지층에 그렇죠, 호소하는 그렇죠. 것이다 지금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민주당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색깔로 비유하면 빨주노초 파란불을 넘어서 정말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렇다고 그 색깔이 다른 색을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조응천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원들이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저희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예. 그 내용들이 개인의 신상을 심각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어느 수준에 넘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자, 주원규 교수님. 네. 성공 방정식이다. 이런 걸 활용한 측면이 있다. 아니다. 선출직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요. 어느 쪽 주장에 더 공감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세요. 되게 복잡하고 딜레마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옳게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게 왔다고요. 네. 성공방정식이라는 조응천 의원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2천 명의 강성당원들이 이렇게 다 휘저었다고 해서 70만의 권리당원, 더 나아가면 이제 170만까지도 이제 잡을 수 있는데 그 권리당원들이나 그 당원들이 모두 그런 열성 지지층한테 다 휘말렸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문이라는 그런 어떤 넓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회 지금까지 이제 박주민 그리고 그런 의원들이 당선이 된 것이지 그게 과연 열성 지지층만이 다 리드했다고 해서 거기에다 휘말렸다고 보기에는 예. 이제 의문부호가 남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옳게 왔다라고 본 건 예. 조응천 의원이 사실 예전에 이제 조금 박해라고 해서 약간 비주류 그러니까 친문과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 형식의 수준으로까지 이제 고립됐던 그래서 경험이 쓴소리를 있습니다. 좀 할 때마다 문자폭탄이 엄청나게 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결국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토를 당했다라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까지도 나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비주류 중진 의원들을 모여서 쇄신 모임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셨거든요. 예. 이건 지난번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어떤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쇄신 모임이
이른바 이제 경선으로 나아갈 때 예. 친이계의 어떤 입김으로까지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 친이계라면 여기서 이는 누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제 조심스럽게 밝히자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이재명 의원을 따라가게 되는 이재명 지사를. 친이의 다른 이름은 반문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본격적으로 이 권리당원들의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럼 과연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일부 열성 당원들의 문제다라고만 볼 것이냐?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앞으로 여권의 경선에 있어서 진흙탕 싸움이 예견되는 예.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기사는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 강성당원 뭐 또는 열성 지지자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그 내용을 좀 다룬 기사입니다. SNS로 무장, 문지기 팬덤. 소신 짓누르고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한겨레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 자체가 비판적이네요, 굉장히. 70만 권리당원 그들은 누구인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있었죠. 근데 그 탈당을 계기로 문재인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참 된 얘기네요, 벌써. 3040 세대 주축으로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이나 늘었다. 당원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요, 이른바 좌표 찍기. 전화번호를 딱 노출시키면 그걸로 막 갑니다, 문자가. 그리고 문자 폭탄, 여당 내 쟁점화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잠깐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김준혁 전 국장님. 이들은 누굽니까? 진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그 윤건영 의원이 선출직은 감당해야 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금태섭 그 전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들었는데 예. 한 시간에 2만 건까지 받아봤답니다.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했더니 이 카톡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마치 기관포 울리듯이 그냥 계속 울리다가 1시간 정도 되면 핸드폰이 툭 꺼져버린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배터리가 다 돼버려서. 문자가 들어올 때 알림 설정을 했으면 계속 벨이 울리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이제 폭력에 가까운 거고 그 개구리한테 돌 던지는 사람은 그냥 재미삼아 던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맞는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분들이 지금 약 400만 명 정도 되는 이제 민주당 일반 당원들 중에서 예. 약 70만 명쯤 된다. 그 책임 당원이 그러니까 한 권리당원. 달에 예. 권리 당원이죠. 예. 그러니까 책임 당원은 이제 저쪽 반대편 쪽에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책임 당원이라고 그러고 민주당은 권리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1,000원씩인가 매월 그걸 이상 내는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저 여론을 주도한 분은 한 2,000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추정치죠, 사실은. 네, 추정치인데 예. 그 얘기가 나온 게 누가 그러더래요. 그 걱정을 하니까 야, 나 이제 또 문자 폭탄 받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2,000명만 전부 다 컷해봐. 그러면 그다음에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봤더니 한 2,000명 정도를 그 딜리트라고 그러나요? 뭐 삭제를 해버렸더니 그다음에 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00명 정도가 주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2,000명이라는 숫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한 2,000명 정도가 이걸 주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예. 서로 나누고 있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소개로 이런 기사가 이제 종종 나왔어요 그동안. 근데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지금 한 5년도 더 지난 얘기죠. 그 당시에 급격히 당원이 늘면서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 됐다. 뭐 이런 평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문자폭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이 사안을 다루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그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대통령 욕해가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게 온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자 폭탄 말씀하셨는데 그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지지자들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예.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권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당원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해야죠.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했거든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뭐 제한을 하거나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오히려 그 권장해야 의견들을 된다.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지. 자기 소속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고 위축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사실 민주당 회의실에 가면은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인데요. 그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문자폭탄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지금요. 김구락 교수님. 네. 두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신적 기둥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보면 빌려 써서 정당화를 할 그렇죠. 때. 자신들의 의사가 뭐 맞다 이 얘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어떤 의사 표현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기는 더더욱 정치적 의사 표현이 어려웠던 시기예요. 맞아, 어목한 시기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촉구하는 그런 어떤 언급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렇게 진성당원, 권리당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70만 명. 예. 이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고 그런 어떤 비극적 장면에서 굉장히 아픔을 겪었던 분들이 예. 사실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현 정부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그룹으로 형성이 된 이른바 것이거든요. 문재인 지키기. 그렇죠. 그겁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극단적인 어떤 예. 상황 또는 극단적인 행동도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두 가지 명암이 다 있다고 봐요. 정당 정치에 분명히 이런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뭐 그 방법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예. 저는 합리적 수준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뭐 우리 말씀하셨지만 편집국장님께서 예. 이게 뭐 전화가 배터리가 끊어질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럼 지금 상황은 그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넘어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의사표현 자체가 왜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그걸 덮어버리는 효과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더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 민주당에게도 기여가 되고 저는 민주당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정당 민주주의 차원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맞다고 보고 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 나온 뭐 주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친문과 예컨대 이재명 지사의 어떤 예. 분열 또는 뭐 이 예. 서로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문들도 당연히 예. 정권 재창출이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당내 분란이 그 어떤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본다면 친문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갈등, 예. 분열 이것이 전제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 문자폭탄 논쟁이 시작이 된 거는요. 그에 앞서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당심과 민심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심은 밖에 있는데 당심이 일부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동떨어져 있다. 민심과 당심이. 이거 문제 아니냐? 그러면서 시작이 되면서 문자폭탄 논쟁을 이어졌거든요. 당심, 민심. 물론 최인정 변호사가 소속된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나 밖에서 지켜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결국 이게 당권 예. 경쟁 속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얘기인데요. 저도 지난주에 그 얘기했듯이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예. 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 탄핵 내지는 어떤 복권 이 문제도 계속 얘기되면서 민심으로 또 유리된다고 했듯이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약간 비슷한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 거죠. 아닙니까 지금? 결국 이것이 예. 이제 국민을 전체를 상대로 하는 투표가 아니고 당원들의 어떤 표심을 묻는 전당대회 이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보다는 예.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마치 빨주, 노초, 파란보,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무지개는 사실 그 비율이 일정 부분이고 한쪽이 지나치게 과대하게 되지 않고 굉장히 비례적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그 SNS의 이른바 문지기 팬덤은 예. 그 파란색이 지나치게 많아서 이 팔주노초 파란보 7가지 중에 70~80%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른바 과잉 그 어떻게 보면 대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다는 그런 것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전당대회가 지나가면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민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당권을 잡아야 되는 당권 주자들로서는 적극적인 지지층의 어떤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 의 지지율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이 이 부분의 핵심인 거죠. 마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예.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제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김지영 전 국장님.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호리병 속에서 마법사를 꺼내기는 쉽지만 예. 다시 집어넣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마법사라는 게 예. 그 아주 힘이 센 마법사.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이게 SNS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분들일 수 강성 있는데 당원들. 뭐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예. 문판이 무슨 뭐 대깨문이니 이런 예, 소리들을 예.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은 이 정부에 굉장히 강력한 힘이 돼 왔었던 거죠. 반대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뭐 야당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앞서셨었고 그래서 굉장히 마법사의 힘을 발휘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힘이 커져서 자기 편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그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인터넷 댓글이라는 것의 특징은 직자성이잖아요. 즉각 반응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이게 민주주의의 좋은 표현이죠. 좋은 방식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권장돼야 하지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정당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민주당을 정말로 사랑을 하신다면 이런 의견 표현을 조금 자제를 하고 조금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정당이 잘 되도록 하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나와요 며칠째 지금 이 내용이요. 그럼 맨날 이렇게 발언들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입니다. 자, 뭐 여당 내 상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0분을 좀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의 매일경제를 보고 계십니다.